반갑습니다. 1주차 2차시 강의입니다. 먼저 지난 1차 시에는 코딩 생각을 현실로의 강의 소개 및 프로그래밍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래밍과 관련해서 컴퓨터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주차 2차 시에서는 우선 지난 1차 시에 이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컴퓨터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이고 파이썬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컴퓨터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자신을 원하는 값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은 이 입력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수행할지에 대한 방법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이름을 검색했을 때 미리 저장된 전화번호에서 그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전화번호부에서 검색 요청된 사람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자가 스미스라는 사람을 전화번호부에서 찾아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아주 두꺼운 책자가 있고요. 각 전화번호는 사람의 이름 순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스미스를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가장 앞에서부터 책장을 넘겨가면서 찾는 방법, 순서대로 찾는 방법이 있고, 가장 뒤에서부터 앞으로, 책장을 앞으로 옮겨가면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가운데서부터 찾아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저는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린 가운데서부터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과 같이 전화번호부의 가운데 지점을 대략적으로 찾습니다. 찾아보면 헬렌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스미스를 찾고 있는데 헬렌이 선택되었죠. 그럼 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화번호부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었기 때문에 헬렌의 H와 스미스의 S 중에 어떤 것이 뒷문자인지 비교하면 되겠죠. 당연히 S가 헬렌의 뒤에 오는 문자이므로 헬렌의 뒤쪽을 다시 탐색을 합니다. 다시 우리는 헬렌으로부터 전화번호부의 제일 마지막 사람과의 그 가운데 지점을 찾게 됩니다. 운이 좋게도 이번 지점에서 스미스가 선택이 되었네요. 스미스는 사용자가 요청한 인물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스미스의 전화번호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고 전화를 걸게 되겠죠. 지금과 같이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탐색하는 방법을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탐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미스를 찾는 방법 중 단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방법 외에도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십 개의 방법이 존재하고요. 또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같은 결과물만 도출해낼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코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데 항상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제가 풀이해준 코드가 자신의 코드랑 다르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 최적의 속도,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고급 과정을 위해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예제와 같이 우리는 이진 탐색을 통해 단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스미스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예를 들어 볼까요? 전화번호부의 가장 상단에서부터 스미스를 찾아간다면 한 번 만에 찾을 수 있을까요? 세 보신 분도 있겠지만 8번 만에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단에서부터 검색하면 3번 만에 찾을 수 있겠죠. 이 횟수가 검색 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2초, 3초, 8초가 걸리는 방법 중
어떤 것을 더 선호하게 될까요? 당연히 2초가 걸리는 방법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8초 만에 걸리는 작업이 어떤 문제에 대한 시간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에서 n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그래프 로그 n과 같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내는 건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설계한 이런 알고리즘들을 컴퓨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줘야겠죠. 이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에게 순차적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는데요. 0번부터 아래로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먼저 0번 라인과 같이 전화번호를 열고 1번 라인과 같이 탐색 커서를 전화번호부의 중간으로 이동하고요. 이름이 스미스인지 확인을 하겠죠. 스미스인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조건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3번과 5번과 8번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3번 라인의 경우 탐색한 결과가 스미스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스미스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스미스 씨의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전화를 걸면 프로그램이 끝나죠. 하지만 스미스가 아니라면 5번과 8번의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전에 설명해 준 것 같이 스미스의 S가 현재 위치 이름보다 앞에 있으면 커서를 맨 앞에 지와의 가운데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현재 위치 이름보다 뒤에 있다면 커서를 전화번호부의 맨 뒤에 이름과 가운데를 검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라인부터 다시 검사를 시작하죠. 이렇게 2번부터 11번까지 동작을 스미스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램한 결과인데요. 하지만 이 언어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어로 작성된 코드일 뿐이고 컴퓨터가 이 언어를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해석할 수 있는 언어를 활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언어는 앞서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언어로 변경한 예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컴퓨터와 의사소통하고 명령을 내리기 위해 파이썬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어를 이용한다고 했죠. 이제 우리는 헬로 월드를 출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파이썬 언어를 사용할 겁니다. 파이썬 언어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print라는 함수에 헬로 월드만 작성해 주시면 화면에 헬로 월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 기계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런 기계어를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이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할 것입니다. 파이썬의 동작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우선 우리는 사람의 언어와 비슷한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동작시킬 알고리즘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파이썬 언어는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언어를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 파이썬은 인터프리터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파이썬 언어를 기계어로 변경시켜줍니다. 이렇게 기계어로 번역된 명령문들은 컴퓨터에서 동작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우리가 외국인과 소통하려면 영어를 사용해야 되죠. 반대로 외국인도 한국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으면 한국어를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의사소통을 하려면 기계어를 알아야 하지만 기계어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사용하는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기계어로 번역이 가능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번역 방법에는 크게 컴파일러 방식과 인터프리터 방식이 있는데요. 컴파일러 방식의 경우 전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한 후 실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터프리터 방식보다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은 전체 소스 코드를 기계어로 변환하지 않고 한 줄 한 줄 실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컴파일러 방식보다 사용하기 쉬운 장점이 있는데 이 때문에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컴파일러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뭐 C나 자바가 있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파이썬, 루비, 뭐 스크래치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수업에서 앞으로 배울 프로그래밍 언어로 파이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파이썬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사용하기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특히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굉장히 쉬운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파이썬은 간결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그 결과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선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이용하여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기능이 검증되면 다시 C 언어나 자바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썬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현재 전공자, 비전공자의 경계가 없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 것이고 웹,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학술 연구 등 이런 메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파이썬을 배운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릴 텐데 앞으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나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케이스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웹크롤링, 업무 자동화, 그다음에 딥러닝, GUI 프로그래밍, C나 C++과의 결합, 아니면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데이터 분석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크롤링은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우고 운용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영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제가 1차 시에서 디즈니와 관련된 기사를 모으는 것에 대해 예를 들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기사들은 모두 웹상에 존재하고 우리는 이런 기사들의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검색하는데요. 이렇게 웹상에 원하는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 모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얼마나 편해질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웹크롤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상의 정보를 긁어 모으는 기술 중에 하나로 이런 기술들을 파이썬으로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제대로 배우신다면 이 웹크롤링 기술은 하루, 이틀 안에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을 수행해야 하는 일들을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파이썬은 가치가 있는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업무 자동화인데요.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할 때 반복적인 일들을 하였거나 하게 될 일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 과제 또는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잘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러한 단순하고 고된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고 고된 일을 쉽게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단순 업무로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소모했는데 자동화를 통해서 10분 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파이썬을 잘 배워야 한다는 가정하에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딥러닝인데요. 딥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현재 파이썬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이유 중 그 하나가 바로 이 딥러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에서 개발된 텐서플로우가 있는데요. 텐서플로우는 딥러닝을 위해 개발된 개발 도구 중 하나로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딥러닝 도구들이나 알고리즘들을 쉽게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딥러닝, 현재는 굉장히 어렵고 비전공자들은 다가가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드실 건데요. 하지만 현재 딥러닝은 전공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비전공자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네 번째로 GUI 프로그래밍인데요. 코딩을 하다 보면 텍스트 환경에서 명령어를 주고받는 데 익숙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윈도우나 맥 OS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GUI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GUI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하는 작업들을 GUI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이 GUI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씩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뭐 C나 C++과의 그 결합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분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파이썬의 특성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썬은 그 접착, 그 글루 언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언어와 잘 어울려서 그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 C나 C++로 만든 프로그램을 그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파이썬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역시 C나 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웹 프로그래밍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개인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싶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내가 어떤 상품을 팔거나 홍보를 하고 싶을 때 이런 웹사이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장고나 플라스크 같은 좋은 웹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웹페이지를 개발하기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웹은 브라우저만 있다면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두신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웹 프로그래밍도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는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분야라면 한 번쯤 여러분들이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현재 데이터 분석은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하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모든 기업과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요. 큰 기업들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도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수익의 성패를 달성하고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파이썬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용이하고 분석을 쉽게 도와주는 패키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업을 한다거나 기업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 분석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파이썬을 잘 배워서 많은 활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파이썬이 무조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유리한 언어는 아닙니다. 파이썬이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시스템과 밀접한 프로그래밍 영역, 그리고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다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파이썬보다는 C나 C++, 자바 언어가 더 강력합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들보다 엄청난 횟수의 반복된 연산이나 어떤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속도면에서 강점을 보이는 C 언어, C++ 이런 자바 등을 사용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그 모바일 프로그래밍 분야 또한 아직은 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개발하지 못하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예를 설명드렸지만 또 다른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파이썬을 사용할 텐데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확률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이미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두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파이썬은 굉장히 쉬운 언어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단순히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C 언어와 자바에 비해 짧은 명령어로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기도 하고요. 머릿속에 생각했던 내용을 바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두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언어일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파이썬 사용 비율은 다른 언어랑 비교했을 때 3위 정도인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7위나 8위였던 이 언어가 급속도로 성장을 해서 3위까지 치고 올라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차트에도 나와 있듯 성장률이 2%가 넘는 언어는 파이썬 뿐이고요. 앞으로 강의에서도 파이썬 언어를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그래밍에서 알고리즘 설계 방법,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도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무엇이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프로그래밍이 여러분들의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